자, 우리 평론가님, 네. 탄핵 다시 이제 탄핵으로 돌아보면 탄핵 표결이 부결됐고 사실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그 충격, 그다음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하는 과정이 잠깐 있었는데 탄핵 표결은 주말 사이에 또 부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표결 자체가 불성립 불성립된 됐죠. 거를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 외신들은 다 짚었어요. 그래요?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들, 일본 언론도 어떻게 짚었습니까? 다 짚었습니다. 뭐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 탄핵 회피를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막판 합의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 민심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당은 그 민심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그렇게 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스러움과 국민들의 어떤 공포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 돌아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네. 뭐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위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위헌적이고 헌법적이고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차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노에 차서 하는 얘기들이 네. 외신에 하나도 모르고 디테일한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요. 그런 얘기까지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미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정부 반응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숙의 윤석열이 그동안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함께 손을 잡고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 뭐 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 얘기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주류 언론은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자 측은 계속 그랬거든요. 야 바이든, 너 맨날 그 손잡고 네가 잘하는 말 있잖아. 근데 너 이번에 되게 무능했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이 지금 뭐 했니?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하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인수위 측과 우리 우리 정부의 고위 측이 어떻게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줄을 이렇게 대려고 하니까 그 인수팀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니 한국의 죽은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그때 보자고. 그래요? 네.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포린 폴리시가 4일 날 바로 이거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다. 어떻게 이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를 할 수 있나라고 비판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언론의 생각 아니야? 아니요.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든지 디플로맥 같은 그런 소위 외교 전문지들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주류 의견과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액면 그대로 뭐 얘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라는 건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니까 도대체 그게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의미하는지 시그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날 미국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은 그거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앞에 그 얘기했죠. 사전 통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전 통보 없었다라는 건 미국이 우리한테 감히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 이거에 대한 1차적인 빡침입니다. 예, 분노예요. 그다음 우리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일 날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포린 폴리시가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되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예,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잘 해야죠라고 원론적인 말처럼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하필이면은 앙골라 순방 중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앙골라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물어봤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어. 브리핑을 보고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국이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국도 모르게 했군요. 네, 커트 캠벨 미 예. 국무부 부장관이 거기는 국무부 이제 2인자죠. 서열 2위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 몰랐다. 우린 정말 몰랐던 정말 몰랐다. 거. 예, 정말 몰랐고 우린 여기에 반대한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윤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오판을 했다. 오판을 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니 근데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는데 이러면 미국의 정보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미국 정부는 진짜 뼈저리게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딱 그렇죠. 뭐라고 몰랐다고 커트 캠벨이 하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예. 해요. 우리 쪽이랑 대화하는 애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8월 말부터 열심히 골프장을 다녔잖아요. 네. 그것도 군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자, 청와대였다면 어쩌면 도청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기밀 문서 유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이 얘기를 내부에서 했겠느냐? 안 했다는 거죠.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골프를 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군 골프장이란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은 예. 일단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다 도청이 되거든요. 내가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아도 도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왜 그 CIA가 하는 수법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도청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수대 같은 데 앞에서 얘기를 해요. 또는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맞아, 만나요. 거기서 만나고 막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아하. 발생을 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오피스나 이런 데는 조용하니까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리고 큰 건물이 옆에 있으면은 네. 내가 밖에 있어도 밖이 조용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름부터 해서 빈번하게 골프장 간 이유가 저는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라고 이른바 이제 계엄 내란 네. 모의를 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하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압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지금 있을 것이다.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있고 예. 미국이 가장 열받았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제재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죠. 지금 미 대사관의 비자 업무 어떻게 됐죠? 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사실 비자 인터뷰 받으려고 사람들 한 달 이상씩 줄서 기다리거든요. 있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관한테는 어떤 지시가 떨어졌냐면 일단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보내지 마라. 재택근무 위주로 해라. 그리고 예. 주한미군한테는 아직 이 계엄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요망. 주의 요망. 네, 이런 지시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외신의 보도나 아니면은 이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 그냥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함의를 담고 있고. 그럼요. 특히 미국이나 미국 주류, 자 미국 제가 자꾸 미국 주류라고 표현하는 예, 예. 게 뭐냐면은 이번 미 대선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미국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렇죠?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9월 말에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한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원래는 네. 민주당 지지지만 이번에는 발 뺐어요. 네, 이번에는 발 뺐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보도들은 폭스뉴스를 거의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하고 거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 발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식통이라고 하면 민주당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밑에서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미 연합 사령부부터 시작해서 네.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미군 통해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비슷하게 정치 아웃사이더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기존의 외교 문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난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말이 안 통한다, 말도 안 듣고 듣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예. 원래 미국 쪽 말을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예. 다 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말조차 통하지 않고 야, 그게 진짜 리스크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죠. 북한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야,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면도 또 국민 주권 행사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탄핵이 빨리 돼야 되는 진정제가 돼야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은 온갖 걸 다 걱정을 하는데 특히 하나가 혹시라도 소요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뒤에서 준동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모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럼요. 행위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게 보장을 보장해줘야 된다. 시위 보장해줘라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이것까지 걱정하는, 와, 쟨 진짜 또라이라서 저 새끼는 정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격한 발언이 나오는데. 네, 아니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 시위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만 하잖아요.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군통수권자가 윤석열이고. 그래서 그리고 경찰도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소요 사태를 또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그 언론들이라든지 뭐 BBC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국구 통수권을 비롯해가지고 국정 운영 책임자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거 하나로 정말 다 평가가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계속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 그럼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계속 지금 보도를 내는 이유가 저는 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에요. 물론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압박으로 느낄지도 의문입니다만 이거 원래 압박입니다. 근데 이런 시그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답답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근데 이거 시그널입니다. 완벽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국회 국방위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군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기획해 왔는지 하나하나 국회 국방위에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뭐 외신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 다 짚고 넘어가죠. 경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한민국 경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젠가요? 보도 보니까 뭐 GDP 킬러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던데 외신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죠. 포브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임을 입증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이 한 이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는 5,100만 명의 국민들이 서서히 치르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지금 무섭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얘기 정말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교 일정이 지금 다 스탑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한국의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의 외교 쪽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곧 물러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스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경제도 잠깐 스탑했다 가시죠가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시장이 열리고 또 환전도 해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신인도 자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기업을 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 시장이 막 엉망이 됐어요. 환율이 이만큼 올랐어요의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협하는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주말 탄핵 표결 결과 어떻게 될지 또 거기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문희정 평론가 모셔가지고
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이 저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평론가님 오늘은 좀 빨리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